자, 이번에는 등가설량률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걸 쭉 보면은 방사선에서 만들어진 방사선이 입자 플루언스, 에너지 플루언스율을 거쳐서 공기가 흡수한 조사설량률, 그리고 인간이 흡수한 흡수설량률까지 갔습니다. 자, 흡수설량률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즉, 더 많은 에너지가 인간의 몸에 들어올수록 더 해롭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은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해가 다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둔 겁니다. 그걸 등가설량이라고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흡수설량률에다가 방사선 가중치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단위가 바뀝니다. 흡수설량률은 단위가 에너지였기 때문에 그레이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미 물리적인 단위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얼만큼 해로운가를 표현하기 때문에 시버트라는 새로운 단위가 사용됩니다. 자, 방사선 유형에 따른 방사선 가중치를 보시면은 이 광자와 전자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방사선 가중치라는 건 결국 광자, 그러니까 엑스레이나 감마레이 혹은 전자선 혹은 베타선, 얘를 기본으로 삼고 얘보다 얼마나 더 해로운 방사선인가, 그걸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똑같은 에너지 1을 흡수했다 하더라도 광자에 의한, 즉 엑스레이에 의해 전달된 에너지가 1이라면 위해도가 1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 에너지가 만약에 알파 입자에 의해서 똑같은 에너지 1이 전달됐다 라고 하면은 위해도가 1이 아니라 이건 20으로 본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성자의 경우는 예전에는 에너지에 따라서 1, 5, 20 이렇게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연소함수로 표현을 해서 이 그래프처럼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중성자의 해로움이 어느 정도 되냐를 보면은 대략 보니까 여기는 한 2.5 정도 되고, 어떤 시점에서 급격히 올라가고 또 다시 2.5 정도로 떨어지네요. 이 에너지대를 대략 보면은 여기 10의 마이너스 2승 매부일 때 이 이하가 일정한 걸로 봐서, 자, 10의 마이너스 2승 매부는 뭐냐? 0.01 매부. 달리 표현하면은 10케브에 해당하네요. 10케브 혹은 여기는 1케브. 이 10케브 이하에서는 2.5 정도로 일정하다가 10케브를 넘어가는 순간 증가해서 이 지점 1매부, 1매부에서 20배 가까이 위험해지다가 다시 떨어진다 라는 커다란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성자는 대략 이렇게 2배에서 20배가량 위험하다. 자, 그런데 이 방사선 가중치를 적용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 방사선 가중치는 낮은 선량에 대해서 확률론적 방법에 대해 계산됐습니다. 어떤 의미냐? 일시적으로 방사선이 치사 선량에 해당하는 7그레이는 치사 선량, 한 번에 맞으면은 인간이 확실하게 죽는 치사 선량, 그리고 한꺼번에 맞으면은 절반이 죽는 반치사 선량이 대략 4그레이 되는데, 이 정도 맞는 선량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낮은 선량,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저선량인 0.1 그레이, 우리 피폭량인 몇 미리시버트, 이렇게 굉장히 낮은 선량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즉 어떤 개념이냐면은 내가 지금 매 분기마다 TLD를 신청해서 선량을 내 피폭 선량을 평가받고 있는데, 그때 내가 X선을 쐬는 작업을 하느냐 혹은 중성자를 쐬는 작업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한다. 그 정도 수준에서 위험성을 평가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4그레이, 7그레이 정도 맞는, 즉 고선량에 의해서 급성 피폭, 즉 결정론적 영향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고선량 상황에서는 이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건 방사선 가중치는 지금 저선량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고, 이 등가 선량률을 적용하기 이전 상태인 흡수 선량, 이걸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등가 선량률인 시버트, 이 시버트는 낮은 선량에 대해서만 유도가 돼 있다. 낮은 선량에서 유도가 돼 있다. 그래서 확률론적 영향에서만 적용을 한다. 고선량에 의한 일시피폭, 이거에 의한 결정론적 영향에는 방사선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방사선 가중치를 적용하기 이전 단계인 흡수선량 그레이로 평가를 해야 된다 라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로 하면은,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은 ICRP 간행물 60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고, 일부가 103번이 반영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설명한 이 방사선 가중치는 모두 다 ICRP 103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은 ICRP 60에서 정한 방사선 가중치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약간 법과 ICRP 60을 따르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과 이 국제기준 가장 최신 국제 권고인 103간에는 이 방사선 가중치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첫 시간에 설명했듯이 방사선 장애방어라는 분야는 인간에 대한 방사선 영향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들어올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되고 항상 가장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즉 완성되지 않은 학문이기 때문에 장애방어 시간에는 적어도 더 최신 공고인 ICRP 103에 기반한 이 방사선 가중치를 알고 이걸 기반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방사선의 종류에 따른 위해도를 반영해서 등가선량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거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느냐. 자,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방사선을 정확히 왼쪽 절반만 맞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맞았을 때 방사선 위험을 100 그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100 그레이가 100 시버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사선 장애 방어의 특성상 원래 방사선 장애 방어에서 이 시버트라는 단위를 정한 이유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절반만 맞았다면은 당연히 50 시버트라고 평가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처럼 전신 피폭 상황이 아니라 인체의 일부만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처음 얘기했던 등가선량률을 어떤 식으로든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한 게 이 유효설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유효설량률의 개념은 먼저 사람을 무슨 게임에서 포인트제 하듯이 여기 몇 점, 여기 몇 점, 손발 몇 점 이렇게 정하듯이 인체 중요 부위에 높은 포인트, 즉 높은 가중치를 줌으로써 얼마나 이 방사선이 그 인체에 많은 해를 끼쳤나 이걸 평가한 겁니다. 단 전신 피폭 상황이 아니라 몸의 일부만 피폭한 상황, 이렇게 일부만 피폭했거나 이렇게 일부만 피폭한 상황, 이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당연히 전신 피폭 상황이라면은 조직 가중치가 1, 즉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등가 설량률이 적용되는 게 맞고, 일부 피폭한 상황에만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체 구석구석에 어떻게 포인트를 줬는지 보겠습니다. 자, 유효설량률의 정의. 피폭 부위에 따른 생물학적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서 등가설량의 조직가중치, 즉 포인트를 곱한 값이다. 자, 어디에 포인트를 줬냐? 자, 조직가중치를 보면요, 높은 장기 6개, 그리고 낮은 장기 4개, 그리고 중간 장기가 5개 정도 있네요. 포인트를 높게 준 장기를 보니까 적색골수, 결장, 폐, 유방, 위, 잔여조직,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방사선을 맞았을 때 방사선 감수성이 뛰어나므로, 즉 방사선에 의한 해가 크므로 더 피해가 크다라고 평가되는 부위를 이렇게 고른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방사선이 어떻게 우연히 폐에만 방사선이 맞았습니다. 자, 이 상황입니다. 원래 전신 피폭 상황이라면은 100시버트에 해당하는 방사선을 맞을 상황인데, 폐만 맞았으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전체가 1인데 폐는 0.12, 즉 12%에 해당하므로 이럴 경우에는 12시버트로 평가한다 라는 게 이 조직가중치의 의미입니다. 당연히 폐뿐만 아니라 위도 함께 맞았다 라고 한다면은 위도 0.12니까 위에 대한 위험도 12시버트를 더해서 폐와 위가 맞았다면 24시버트라고 평가를 할 겁니다. 다른 조직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이 값이 늘어날 거고요. 전신 피폭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100시버트가 되겠죠.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즉 똑같은 방사선을 맞았더라도 조직에 따라 달리 평가하기 때문에 조직 가중치가 높은 이 조직들은 방사선에 의해서 피해가 큰 조직, 그리고 조직 가중치가 작은 조직은 방사선에 의한 피해가 작은 조직일 거고요. 방사선에 의해 피해가 크다라는 표현은 방사선 감수성이 높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방사선은 에너지 자체가 커서 인체에 피해를 미치는 게 아니라 분열 중인 세포에 장애를 만들어서 피해를 입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떤 부위가 조직 가중치가 높은지, 즉 어떤 조직의 방사선 가중치가 높은지를 보려면은 분열하는 조직인가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 가중치를 둔 목적 자체가 인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달리 표현하면 얼마나 목숨의 위협이 되는가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좀 전에 봤듯이 여기 있는 조직 중에 해가 많다면은, 해가 많아서 이것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었다면 우리 일반인에도 굉장히
친숙한 단어일 겁니다. 방사선의 대표적인 피해 암을 생각해서 보면은 적색 골수, 골수암, 결장, 이건 장이죠, 장, 대장암, 폐암, 위암, 유방암, 이런 식으로 뭔가 암과 관련해서 많이 들어본 단어들은 방사선 감수성이 큰 조직들이고, 그러므로 조직 가중치를 높게 선정한 겁니다. 여기서 잔여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잔여 조직은 뭐냐면은 방사선에 의한 해가 있지만 얘가 그다지 높지는 않아서 이 부심부터 흉성까지 얘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0.12라는 조직 가중치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13개의 조직일 건데 전체를 다 지정해서 0.12를 줬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 가중치가 높은 조직이 아닙니다. 마치 위에 있기 때문에 조직 가중치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잔여 조직은 실질적으로는 가장 낮은 것들이 잔여 조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가로쳐 놓은 것들은 ICRP 60과 어떻게 달라진다는 부분인데, 잔여 조직 수가 증가했다. ICRP 103으로 오면서 또 생식선에 대한 조직 가중치가 감소됐다. 왜냐면은 막상 연구를 해봤더니 그 자손에 대한 피해가, 자손에 대한 방사선에 의한 유해 전달이 그다지 크지 않더라 라는 결과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방사선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조직 가중치도 아직 법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반복해서 설명했다시피 방사선 장애 방어는 최신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방사선 가중치나 조직 가중치는 계속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조직 가중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면요, 살짝 보면은 인간의 모형을 만든 다음에 이 방사선이 얼만큼 맞으면은 각 조직별로 어떤 이상이 일어나는가를 계산해서 피해를 계산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인체 모형, 얘를 생리학적 모델이라고 하는데, 얘는 사실 남자와 여자 둘을 만들어서 각각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산 결과를 합해서 평균 내서 발표한 게 이 값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차이가 있냐면, 가장 많이 뛰는 게 유방암 같은 경우인데, 유방암은 여성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남성들에게는 그다지 흔한 질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에서는 실제로 여성에 대한 이 위해가 크지만 이걸 성별로 구별하지 않고 단일하게 이렇게 조직 가중치 0.12를 제시한 겁니다. 즉 생리학적 모델에서는, 이 연구 과정에서는 남녀를 구별해서 연구를 했지만 조직 가중치, 즉 제한된 조직 가중치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적용한다 라는 것입니다.